그런데 이건 20%가 아니라 100%를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들보다 1년을 더 길게 사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년은 12개월, 365일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인생을 13개월, 그러니까 총 396일로 살 수도 있고, 심지어 1년을 14개월, 총 427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영상 시작부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진짜 됩니다. 제가 직장인이던 시절 이 방법의 위력을, 강력함을 정말 절실하게 몸소 경험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1년을 더 길게 살았어요. 길게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저에게 더 많이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지식과 정보를 얻고 그걸 바탕으로 저는 생각이라는 걸 더 많이 할 수 있었거든요. 이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정말 엄청난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살면서 우리는 각종 시험을 참 많이 보죠. 그런데 모든 시험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시험이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서술형 시험이든 말이죠. 바로 시간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시간이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해진, 보다 정확히는 타이트하게 시간을 주고 그 짧은 시간 내에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응시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시험 시간이 다 1시간인데 여러분만 2시간의 시간을 가지고 시험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험에서 1등을 할지의 여부는 여러분이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와 관련이 있겠지만, 확실한 건 여러분이 시간에 쫓겨서 마지막 5문제를 내리 3번으로 찍는다거나, 서술형 시험이라면 열심히 써 내려가다가 결론 부분은 쓰지도 못하고 그냥 시험지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시간의 시간을 가지고 시험을 본 여러분보다 2시간의 시간을 가지고 시험을 본 여러분이 확실히 좋은 결과를 두 손에 받아들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살면서 시험을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서 시험을 예로 들어드렸습니다.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13개월, 심지어 14개월씩 살아가는 것, 저는 이걸 인생 캐시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제가 붙인 이름인데요. 제가 인생 캐시백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영상 후반부에 가면 저절로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퇴근 시간, 등하교 시간에 여러분은 무조건 들어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귀에 이어폰을 꽂고 운전을 하신다면 오디오를 켜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 목표로 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거나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듣는 겁니다. 유튜브도 좋고 오디오북도 좋아요. 아니면 온라인 강의도 있겠죠. 그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지금까지 초반부터 엄청 거창하게 얘기하더니 결국 그런 것들 들으라는 거였어?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저는 단언컨대 인생을 바꾸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방법 중에 이 방법이 가장 적은 노력으로 압도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압도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직장인일 때 차로 10년을 출퇴근했었습니다. 출근과 퇴근은 각각 30분 정도 걸렸었어요. 하루에 1시간을 출퇴근 시간으로 쓴 겁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빼면 1년 근무일 수가 평균적으로 약 250일 정도 되니까 1년이면 이 출퇴근에 쓰는 시간은 250시간입니다. 10년이었으니까 2500시간이었네요.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이었으니까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8시간 근무였습니다. 근무 시간으로 환산하면 저는 총 312일, 1년 2개월을 더 일했다는 거죠. 모두 아시다시피 회사는 출퇴근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출퇴근에 매일 1시간씩 사용하셨다면 여러분은 10년을 일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11년 2개월을 일한 것이 됩니다. 회사는 인정해주지도 않는데 1년 2개월이나 셀프로 일을 더 한 거죠. 그러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그냥 직장인들이 다들 그렇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무급으로 일한 것과 마찬가지인 그 시간들을 그냥 인정하실 건가요?
이 10년 동안 저는 초반 5년 정도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출근길과 퇴근길의 감성이 다르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 감성들까지 고려해서 출근길엔 약간 템포가 빠른 음악을, 퇴근길엔 조금 더 감성적인 음악을 듣곤 했었죠. 이것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매일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이런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다면 이것도 이것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직장생활 후반부인 5년 동안은 경제적 자유라는 제 목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들었습니다. 음악 대신 말이죠. 유튜브, 어플을 통해 오디오북도 들었고요. 유료 온라인 강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틀에서 제 삶을 생각해 보기에는 오디오북으로 책을 듣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고요. 세부적으로 투자나 부동산 정책, 세금같이 재테크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얻을 때에는 오디오북과 유튜브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5년간 음악과 콘텐츠들을 그렇게 들어본 결과 정말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민망할 정도로 제 삶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앞선 5년간의 시간은 기억이 잘 나질 않아요. 정말 수없이 많은 좋은 음악들을 들었겠지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그 5년 동안은 제 삶에 특별한 변화나 성장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 다음 5년간 들었던 콘텐츠들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5년이라는 시간이 제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천군만마와 같이 힘을 실어줬어요. 저는 오늘 단순하게 이게 정말 도움이 되었다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고 그럼 무슨 원리로 이게 그렇게 효과적인지, 그리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 방법을 의도적으로 활용한다는 사실까지 전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간다 마사놀이를 소환할 건데요. 지겨우시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20번 정도 읽었는데요. 그만큼 저에게는 정말 보석 같은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제가 10번 읽은 책까지는 있었는데 이 책은 처음으로 제가 20번 넘게 읽었고 너무 많이 봐서 사실 책이 다 찢어졌습니다. 완독한 것만 20번이고 사실 중간중간 찾아본 것까지 합치면 100번은 넘게 읽었을 거예요. 간다 마사노리에 따르면 자신도 이렇게 오디오를 듣는 습관이 있지만 단기간에 성공한 기업가들을 관찰한 결과 이동 시간 중에 그들은 하나같이 오디오를 듣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누군가 자신보다 앞서 경험하고 지식과 지혜를 쌓은 그 내용들을 불과 몇 시간 만에 압축해서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성공한 케이스뿐만 아니라 실패한 케이스에서도 배울 건 많으니까요. 이 방법은 4가지의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연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시간이죠. 이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인생 캐시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가용이나 지하철, 버스를 움직이는 독서실로 만들어버리면 여러분의 셀프 근로 시간이었던 그 출퇴근길이 힘들지도 않고 오히려 굉장히 효과적인 시간으로 바뀌는 거죠. 과거에 저처럼 출퇴근 각각 30분씩 하루 1시간을 출퇴근 시간에 썼다고 해보겠습니다. 2023년 올해를 기준으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출근 일수는 총 249일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249시간, 총 31일, 그러니까 한 달이라는 시간을 고스란히 돌려받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근무 시간으로 쳐주지도 않는 무급으로 일한 것과 마찬가지였던 출퇴근이라는 그 시간을 여러분은 100% 돌려받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께서 어떤 물건을 산다면 지불한 가격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을 캐시백이라고 하잖아요. 또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100만원짜리 물건을 사면 많아야 10에서 20만원 정도, 그러니까 10%에서 20% 정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20%가 아니라 100%를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여러분 인생을 뒤바꿀 수도 있는, 값을 매길 수도 없는 가치 있는 시간으로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돌려받는 건 100%가 아니라 100%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인생에 자극을 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극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왜 우리가 험난한 출근길을 뚫고 회사에 도착하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출근만 했는데 이미 오늘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썼다. 집에 가고 싶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고 지칠 수 있는 출퇴근 시간을 저는 단지 제 목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듣는 것만으로도 자극이 되면서 속에서부터 뭔가 꿈틀거리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이게 바로 데일 카네기가 말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플러스를 플러스로 활용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자신이 가진 그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누가 저에게 위대하다는 것의 정의는 무엇이지? 라고 묻는다면 저는 자신이 가진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어내는 것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세 번째는 책으로는 전달받기 힘든 미묘한 뉘앙스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텍스트로만 접하는 것과 직접 목소리로 듣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텍스트로는 느끼기 힘든 그 미묘한 행간의 의미를 목소리를 통해서는 쉽게 파악하고 느낄 수 있다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렇게 귀로 듣게 되면 우리 잠재의식에 각인이 훨씬 잘 된다는 거예요. 사실 책상에 앉아서 제대로 책을 읽는 게 오디오를 듣는 것보다 집중이 훨씬 잘 되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보통 책을 한 번만 읽는다는 데 있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 인생책이다 싶은 책들을 제외하고는 한 번 읽고 나면 책장에 가지런히 잘 꽂아 놓거든요.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따르면 인간은 읽고 난 후 20분만 지나면 읽은 내용의 42%를 망각하기 시작해서 2달 후에는 90%를 까먹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이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오디오북을 들을 때에는 같은 책을 몇 번씩이나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데일 카네기의 책들을 오디오북으로 5번 정도씩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이유는 책상에 앉아서 읽는 것에 비해 아무래도 운전하면서 들으니까 놓치는 내용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듣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들을 때에는 1배속이 아니라 1.2배속, 1.4배속 이렇게 빠른 속도로 들으면 한 권을 다 듣는데 걸리는 시간도 확 줄어듭니다. 우리 뇌는 가장 익숙한 정보부터 인식을 하죠. 처음 들을 때는 원래 알고 있던 지식, 그러니까 기존의 지식과 가장 유사하거나 관련된 정보밖에는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들으면 처음 들었을 때 새로웠던 그 정보는 이제 기존의 지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다른 정보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반복해서 듣는 것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눈으로 책을 읽는 것보다는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간담 아사노리는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을 제시해줍니다. 이렇게 이동 시간에 오디오를 듣는 습관이 바로 행동하게 만드는 힘을 상승시킨다는 거예요. 귀로 들을 때는 가끔 멍하게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노리는 오히려 멍하게 있을 때일수록 뇌파가 알파파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식이 잠재의식 속으로 그냥 슥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지식이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면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게 있을 때 정말 별별 생각들이 막 떠오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딱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멍하게 있을 때 떠오르는 생각들이 긍정적인 생각들인지 부정적인 생각들인지 순간 판단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여러분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걸 자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다, 피곤하다, 걱정된다, 그 사람이 진짜 싫다, 귀찮다, 이런 종류들일 겁니다. 출퇴근 시간 같이 이동할 때 오디오북 같은 것들을 듣는 건 무의식적으로 제멋대로 활동을 시작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에게 활동할 시간 자체를 주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긍정적인 생각, 새로운 깨달음 같은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성공담을 들으면 용기와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될 거고요. 반면에 실패했던 이야기들을 들으면 원래는 여러분이 겪었어야 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알지 못했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출퇴근 시간에 운전하며 오디오북이나 유튜브로 도움이 되는 여러 콘텐츠들을 들으면서 사실 느꼈던 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제 차 안에 저만의 전담 과외 선생님 혹은 엘리트 비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보석 같은 책의 내용부터 시작해서 각종 정보들, 지식들을 제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저는 그냥 편하게 운전만 하면 옆에서 브리핑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만약 전담 과외 선생님이나 엘리트 비서를 제가 실제로 채용해야 했다면 매달 수백만 원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무료로 저는 그런 고급 서비스를 받았던 거예요. 무의미하게 써버릴 수밖에 없었던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그렇게 이미 써버린 삶을 훨씬 가치 있게 다시 돌려받는 것, 이게 바로 인생 캐시백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